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의 허태입니다. 귀중한 기회가 가버렸다고 비탄하지 말고 황금 시대가 사라졌다고 울지 마라. 매일 밤낮에 기회는 불태워지고 기록도 불태워지고 새벽마다 모든 영혼 다시 태어난다. 월터 말론의 기회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그동안 22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 투자의 기회와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비탄만 할 것이 아니라 바뀐 상황에 맞는 새로운 대응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바뀌는 정책을 잘 따라가고 대응하려면 기본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대부도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의 기본기를 잘 다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보고 이런저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셔서 전문가에게 직접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와 특별 강의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1:1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이나 참여 방법은요. 방송 중간중간 안내하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부도 오늘 시청자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레디, 액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기본기를 바로 잡아줄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오늘도 시작합니다. 대부도. 한 번 더. 대부도. 됐습니다. 네. 이제 투샷이 점점 잡히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네. 전에는 뭐 잡히지는 않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 정책에 맞춰서 우리 또 송병현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많은 준비를 하고 오셨는데, 자, 그러면 먼저 시청자분을 만나보고 네네.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또 해주시죠. 연결됐나요? 네, 그럼 자 연결이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뭐 일주일 사이에 네. 엄청난 변화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갑자기 막 바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다주택자들이 네네. 정책이 지금 22번째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물론 이제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께서는 지금 4번밖에 발표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22번째다 보니까요. 네네. 사람들이 또 바뀌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갖고 있다가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까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러면 그냥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세금 내느니. 이렇게. 공부하기도 싫고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버티는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 그냥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만 생각할 때는 분명히 지금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태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은 시장이니까 갖고 있으면 수요 인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겠지.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유동 자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이 자금들이 증시로 들어갔다가 금으로 들어갔다가 펀드로 들어갔다가 금으로 들어갔다가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갖고 있어야지 만약에 팔고 나면 다시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냥 버텨야지. 그리고 굉장히 망설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 이 가치가 어떻게 보면 자녀가 1순위고요. 2순위가 부동산이에요. 3순위가 남편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편분이랑 이혼을 했으면 했지 부동산은 버리기가 좀 어려운 이런 선택의 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증세라는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세금 부분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국토부의 수행령으로 어떤 은행의 대출을 막는다든가 어떤 임대사업자나 조건을 바꾼다든가 1가구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규정한다든가 이런 규정 자체는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이 조세에 대한 부분은 국회 법안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중과 그러니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부분의 어떤 상향 방향으로 국회를 통과해버리면 이게 바뀌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요.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 통과는 좀 쉬워져 있죠. 그래서 집권 여당이 지금 상임위도 저번에 말씀드린 다 가져가셨고 또 과반수 이상 그리고 통과할 수 있는 종족수의 다 지금 꽉 차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법안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정권에서는 원상복구나 혹은 해제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 시장 논리보다는 어떤 세금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은 조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연결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예,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구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주소가 어떻게 되시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네, 광주광역시요. 네네. 북구 네. 어치동 957-1718입니다. 네네네. 자, 궁금하신 점은요? 이제 팔고 싶은데요. 네네. 어쩐가 여쭤보니라고요. 아, 매도 타이밍이 좀 궁금하시군요. 전망이랑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광주 비 많이 오는가요? 지금 현재는 주춤하네요. 아, 주춤해요. 여기 예. 서울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비가 이제 단비가 좀 돼가지고 올해 좀 예. 풍년도도 그게 이제 들고. 이동인 것 같구만. 네네. 지금 어려운 경기들 지금 코로나가 이 비에 싹 쉽게 내려갔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요.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세요. 이 지금 갖고 계시는 주택 하나만 갖고 계신가요? 이제 택지가 이제 두 개고 이제 하나는 이제 17은 대지고요. 네네. 18은 이제 그 옛 구가옥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 하나는 집이 있고 하나는 뒤에가 지금 그냥 대지 상태로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블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운데 자리 있으면 도로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계획적으로 개발된 도시 옛날 형태의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도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로는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똑같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광역시, 그런데 여기는 광주광역시라고 하기에는 집이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얼뜻 보기에는 지금 1종지구 지역에서 2종지구 지역 정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광주가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안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흥동 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중앙동 쪽이, 신암동 쪽이, 용봉동 쪽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재작년부터 들썩들썩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광주 전철이 또 이렇게 순환하는 전철 계획이 또 잡혀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면서 도시정비 사업이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구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길게 보지 마시고요. 한 3, 4년만 더 갖고 가시면 지금 생각하시는 가격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가격대가.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필지로는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지금 대지목은 대지목인데 지상물이 지금 멸실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대지목으로는 이 대지목인데 지금 주거지는 한 주거지이기 때문에 뭐 네. 중과세나 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많이 커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학권도 좋고요. 뒤쪽으로는 또 이렇게 큰 숲도 하나 끼고 있어서 이런 데는 좀 보유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네. 예, 어떻게 또 질문 만족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감사하죠, 항상.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또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지금 광주광역시 기준으로 보면요, 이쪽에 서북 쪽 방향으로 해서 공단 쪽에 있는 이쪽으로가 지금 많이 커졌고요. 네. 실제로 이쪽 신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공업단지 일자리 그리고 부의 흐름이 그쪽으로 좀 바뀌었어요. 네네. 그 부의 흐름은 신부, 그러니까 예전부터 부자였던 분들이 아니라 새로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광주 신창지구 쪽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그 시장에 아파트 시장이 많이 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실 게 광주광역시 기준으로 보면 이쪽 밑쪽으로 해서 무등산자랑 이 옆쪽으로는 전부 다 지금 아파트들이 쭉 들어와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빠지던 그러니까 새로운 부가 바깥쪽으로 빠지던 시장이 이제는 다시 구도심권으로 다시 응집되는 형태.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북구나 중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힘을 작용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대적 흐름으로는 구도심, 원도심에 이렇게 대지목이 굉장히 넓은 집은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은 불안날 정도만, 수도 안 터질 정도만, 이런 정도만 유지하시면서 거주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주하셔도 좋고요. 임대하셔도 좋겠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냥 네네. 땅 자체로만 보시면 굉장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덧붙여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요. 자, 그럼 또 다른 그 시청님 연결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부도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자, 감사합니다. 주소와 그리고 궁금하신 점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남 홍북읍 네, 신경리 네, 617이요. 네, 617번지. 예. 네네. 여기 네. 한 2년 정도의 땅을 매수해놨는데 나대지로 돼 있는데요. 네. 이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그냥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좀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송병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이제 내포 신도시 안에 들어있는 일반 주택용지를 지금 불화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좀 프리미엄 주고 사셨습니까? 중간에 샀어요. 중간에 프리미엄 예. 주시고. 예.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포 도청이 이전되면서 이제 신도시가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막 2만 명, 3만 명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고요. 기존에 일자리 늘어나는 그 인원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가치의 효과가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도시가 커지게 되면 이 도시 바깥쪽에 이런 논밭들도 이 도로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바깥쪽으로 이제 도시가 확장되면서 커져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도시 확장될 수 있는 힘이 좀 약한 지역이다, 여기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바깥쪽으로 확장되면서 이 주변에 있는 논밭의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주거 단독주택지 바로 바깥쪽에 논밭들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땅 가격이 한 10분의 1, 한 15분의 1밖에 안 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포 신도시가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산업단지가 굉장히 크고 혹은 대한민국의 뭐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특히나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산업군이 들어가게 되면 내포 신도시 이 앞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땅값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 땅값이 뛴다는 얘기는 지금 이 안쪽에 있는 땅은 더 많이 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지금 건물 안 지은 데도 많고요. 플러스 지금 건물 짓고 상가 임대 붙여놓은 임대 편마도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네. 가보셨습니까? 예, 그 근처를 가봤어요. 근처만. 자,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 이 땅을 지금 갖고 있는 거에다가 건물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정말 강조합니다. 건물 지금 넣으면 대기업들이 건물 넣은 것과 개인이 건물 넣은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래와 새우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새우가 고래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방구만 한번 껴도 저쪽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건물은 절대 짓지 마시고 다만 여기에 서해안 고속복전철이라는 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일부 구간까지 전 구간까지 개통이 아마 일부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이 되고요. 네. 전 구간 개통 함께 역세권 개발이 움직여지는 게 2023년도에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중반 넘어섰죠. 후반기 지금 3, 4분기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반만 있으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지에 그린생활시설 주택을 짓는다든가 단독주택을 1, 2층으로 지어서 뭐 1층은 뭐 카페를 하고 2층은 뭐 거주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찾아오는 타이밍이 온다. 이때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거래되는 금액대의 1.5배 내지 더블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2년 반에서 3년 사이에.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파는 게 아니라 2022년 정도 파시면 가장 고점에서 물론 그 위에도 조금 더 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타이밍을 노려보지 마시고 앞전 타이밍.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꿈꾸는 게 뭐냐면요. 10분 응선 딱 찍고요.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떨어질 때 한 8분 응선에서 팔면 고점 찍고 빠지는 타이밍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식도 그 타이밍을 못 잡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떤 점이 최고점인지 어떤 점이 최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다 부자죠. 그런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조금 달라요. 이건 좀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한 7분 응선이나 8분 응선에서 놓고 빠져야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 복전철이 생긴다. 신역이 생긴다. 교통 호재가 있다. 그러면 그 앞전에 바람이 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전에 매수자들이 움직일 때 놓고 빠지셔야 돼요. 만약에 그 호재가 반영이 이루어져 버리고 나면 그 호재 반영 이후에는 매수자가 또 안 나타나. 한동안.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큰 일자리, 추가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시장이 아니고요. 도청 이전하고 행정 관계로 움직여진 신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일자리가 증가되는 폭이 굉장히 좀 낮다. 그래서 땅의 가치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가 가치 기준 상한가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준다. 뭐 때문에? 교통 호재 때문에. 이걸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짓지 말고 22년까지는 좀 상황을 보자. 그렇죠. 만약에 건물 지을 돈이 있으시다. 그러면 신도시 앞에가 아니고요. 지금 새로운 전철이 생기는 이런 주변에 있는 논밭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셨죠? 여기까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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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전에 제가 역학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제 사주죠. 월급 받은 적이 있는데 2년간 뭘 조심하고 3년간 뭘 하는데 야, 송명 전문가님은
이게 예리함이 이 부동산으로 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사람 보는 눈도 되게 높아졌을 것 같아요. 저 입이 안 닫힙니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아니, 제가 그게 네. 들었는데 얼마나 또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한 1년에 만여 명을 만나거든요. 만여 명을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담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어떤 삶의 희노애락을 많이 그쵸.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얼굴을 본다든가 이렇게 그 보여지는 풍채를 보면서 네.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부동산에 또 사연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떤 진짜. 예. 그래서 전문가가 조금, 되셨죠? 보여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이죠. 바로 이 홍성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말을 한번 해볼까요? 이 이슈에 네. 대해서.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요. 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아산 쪽으로 좀 붙여놓던가 아니면 공주 쪽으로 세종시 쪽으로 붙여놓던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천안 쪽으로 붙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보는데 이게 이제 지역 균형화 발전이라는 그런 테마 때문에 네. 예산과 홍성 그 사이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홍성 바로 위에다가 개발을 하던가 예산 바로 옆에다가 개발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신도시가 들어가지만 어떤 인프라 구성이 좀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접도시가 굉장히 가깝고 앞으로 교통호재가 더 활발해지면 오히려 들어가는 숫자보다도 출퇴근을 선택하면서 빠지는 인원들이 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또 그 문의를 이제 뭐 전화보다는 이 문의로 한번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구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65번지 현대 8단지 아파트 현재 거주 중이고요. 25평입니다. 근데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항상 이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상당히 고민이신데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한번 분석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화상으로 상담하기는 참 애매한 게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주택수가 몇 개인지를 모르거든요. 자, 이 아파트 기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아파트 기준으로 치면 지금 분양하고 실제로 지금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온 시장이고요. 그렇죠. 지금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거래가 기준은 거의 4천 가까이 평당 단가 지금 바라보고 네네. 있는 시장입니다. 네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는 이 건물은 조금 뒤로 좀 처져 있는 시장인데요. 네네. 이 주변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이고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이런 시장에 이 강 건너 한강 바로 건너서 잠시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 풍납동 어떤 교통호재들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네. 가져가시는 게 맞죠. 또 한 가지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뒤 옆 좌우 뭐 해서 초등학교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공원 잘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공공시설이 이제 이게 바뀌어가는 이런 구조로 갑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 집 하나만 갖고 계시다. 그러면 절대 놓치지 마셔라. 역세권 아파트에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끼고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주변에 어떤 상권이나 그리고 그 강 건너편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 그리고 네네. 가장 핫한 시장에 강 건너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이 곳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네. 구조적인 힘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집 한 채다 그러면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네. 그 밑쪽으로 있는 지금 바로 광장동 쪽에 모 아파트들 큰 단위의 아파트들이 지금 연식이 굉장히 오래돼서요. 재건축 네네. 재개발 시장 지금 빨리빨리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효과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단지 형태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유로 시청자분께 저희 전문가님께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지난주 발표된 부동산 대책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아까 좀 전에 뭐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세금 부분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죠? 네네. 이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고민이 많은 게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네.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팔을 수 있는 퇴로를 좀 열어줬다면 시장 자체에 좀 물건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나왔다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개 구간 전부 다 이 부동산은 이 3구간을 꼭 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살 때 취득세, 네.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그다음에 팔 때 양도세라는 이렇게 3가지 가지가 부담이 있죠. 다 있는 건데 네. 지금 취득세도 1가구 2주택자부터는 8%, 그다음에 3주택자부터는 12%로 취득세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구간도 지금 0.5에서 종전 기준으로 잡으면 3%, 그다음에 6.17 정책 나올 때 0.6에서 3.2%로 조금 상향하는 구조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정책 구조로 보면 0.6이 1.2로 바뀌고요. 네. 3%가 이제 갖고 있으면 최대 이제 금액 따라 다르지만 그렇죠. 최대 가세 보유세 6%대까지 바뀌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갖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한번 놔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또 한 네네. 가지는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구분을 좀 줬어요. 다주택자하고요. 근데 네네. 이것조차도 1가구 2주택자도 이번에는 3주택자와 동질화 지금 개념으로 네네. 취득세 부분만 빼고요. 보유세 네네네. 개념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 1가구 2주택자도 토기 조정 지역 외의 주택과 토기 조정 지역에 있다면 잘하면 중과를 받지 않던가 종합부동산세 규정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규정으로 다 넘어가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 9억 원 정도 일괄공제 6억 원을 빼면 3억 원 기준만 지더라도 지금 1.2% 120만 원 이상의 어떤 보유세를 내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게 지금 더 커져가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뭐가 있냐면요. 단순원에게 세금 보유세가 지금 더블 2배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네. 지금 공시지가 내년 올해 지금 받아지는 산정 기준이 되는 건 올해 12월 달에 산정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작년에 공시지가 변경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 기준점이 지금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 이 얘기는 뭐냐면 공시지가 기준에 60% 70% 하던 거를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자체 산정을 하는 그 자격 어떤 규정을 요건을. 공정거래 시장가 기준까지 맞추겠다. 그래서 시장가 기준 95%까지 맞추겠다는 거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자면 10억짜리였으면 공시지가 6, 7억 나왔다. 네. 그리고 6, 7억에 부과되는 세금 규정이 일괄공제 할 건 하고요. 네네. 한 70%에서 80% 과세 기준을 거기에서 이제 세금이 주어지는 건데 네네네. 이거를 10억짜리가 지금 거래되는 게 20억이다. 네. 그럼 20억의 기준에 90%, 85%까지 맞춘다면 약 18억 가까이 되는 이런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지금 세금을 내는 기준이 6억이 18억 가까이 돼버리면 3배 가까이 떠버리는 그렇죠. 기준점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보유세가 2배가 아니고요. 기준 자체가 2배 내지 3배로 떠버리니까 사실은 4배 내지 6배의 보유세가 커간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 기준만 취득세하고 보유세 기준 자체로만 해도 이거 다주택자들이 가져가야 되나 팔아야 되나 조금 고민해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쵸. 여기에다가 양도세를 이제 한시적으로 올해 하고 내년 5월 30일까지는 다주택자 일정 부분 과거의 기준에서 양도세를 매기는 이런 구조인데요. 6월 1일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 70%, 80%까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팔게 되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쵸. 10억의 차익이 났으면
차익분의 70% 80%니까 지방세까지 다 하고 임대때까지 다 붙이게 되면 네. 실제 부동산 보비까지 주고요. 그러면 100%죠, 그냥. 그럼 뭐 그죠? 없네요. 근데 갖고 있었던 기간에 보유세하고 네. 종합부동산세까지 더블 혹은 4더블, 5더블 내고 있었던 구조니까 팔아서 돈이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 버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져가는 거는 세금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속 자녀분들한테 증여. 상속 혹은 증여겠죠 이제 네. 증여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는데 이 증여 자체도 지금 증여한 거에 대한 거는 원래는 취득세 개념으로는 1.2에서 3.6% 정도 세금 내는 거를 네. 이거를 일괄로 해가지고요 법인세 기준 뭐 어떤 취득세 개념으로 네. 뭐 8%, 12%막 이렇게 낸다고 하니 이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테러가 좀 막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야, 이 네네. 누가 보면은 어디 무슨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처럼 하도 숫자를 얘기하셔가지고, 야, 뭐 혹시 만약에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 뭐 우리 부동산 이 대부도에게 뭐 고민을 하시겠지만 네네. 가까운 세무사한테 한번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세무사님들도 이게 법안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네네. 세무사님은 조세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지만 또 부동산 법규에 대한 거는 또 이렇게 다르거든요, 조금요. 네네. 그래서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되게 의견들이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한 번 물어보고 거기에 답이다 하고 딱 내지 마시고 한 3분 정도 많으면 4분 정도 물어보셔가지고 과반수 이상을 선택하는 게 맞다. 자, 이래서 우리 송병현 전문가님이 사실 몸이 10개고 100개면 다 돌아다니면서 사통팔달 네네네. 상담을 해드릴 텐데 그렇게 시간은 없고 그래서 뭐 세미나나 아니면 뭐 상담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 직접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뭐 방송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좀 네네. 상담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대해서. 네. 저희가 한 분 세미나 해서 이제 상담을 무료로 저희가 해드리는데요. 네. 보통 이제 세미나에서 다주택자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나 여러 가지 어떤 작은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다 풀어드립니다. 그런데 그쵸. 거기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시거든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상담할 때, 한 분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상담을 했는데 요즘은 뭐 어떤 분은 1시간씩 하시는 저번에 같은 경우 저 다른 분 해야 되니까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그쵸. 안 놔주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계신 자산도 부동산이 많고. 전부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하고 상담하면 좋은 정보를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조금 객관적인 어떤 판단 그리고 부동산의 기본기를 다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뭐 준비가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CG를 보고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부도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그 주소와 또 네. 상담할 내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네, 백년선 시스테이트 아파트 1, 2, 3차 단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1차를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지은 지는 이제 2011년도에 지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저평가된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뭐 매입 단가도 뭐 사실은 비싼 건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비해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이 좀 금액이 높지 않아가지고 네네. 매도를 할까 하는데 매도가 타임이 언제가 좋을지 네네. 그래서 지금 한번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응암동에 지금 응암역에서 조금 걸어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아파트, 지금 1차, 2차, 3차, 대단히 네네. 아파트 단지에 지금 아파트를 갖고 계신가 봐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살기는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는 살기 뒤로는 좋죠. 숲세권이고, 그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아주 조금만 나가면 좀 불광천이 있고, 응암역까지 조금 네. 있고. 자, 이 자체적인 아파트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네. 급반등은 안 했지만 강남 네. 아파트 오른 것 대비 뭐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가격 기준으로 네, 잡으면. 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지금 올랐으니까 파는 게 맞냐 안 파는 게 맞냐 이거를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신전님 지금 집이 이거 하나 있나요? 두 개 있나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요. 네. 하나는 어디에 계시죠?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이요? 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응암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수가 여러 평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50평대를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인천은 40평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이거 응암동 아파트 사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2011년도입니다. 11년도에 입주하셨고요. 네, 그러면 입주했습니다. 2021년 되면 이제 10년 차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겠죠. 거주 요건 다 채우셨고요. 네네. 인천 거는 지금 임대 주고 계시는데 언제 사셨어요? 그것도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되셨어요. 자, 네, 거주 20년 요건은 됐죠. 필요 없을 때니까 제가 네. 볼 때는 1가구 2주택자로 지금 현재 아파트 50억이 50평대가 넘으면 지금 네. 거래가 기준은 10억이 넘는 거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1가구 2주택자로 과세 기준이 보유세 중과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으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인천 거가 지금 지역이 정확히 어디죠? 무슨 아파트죠? 인천의 용현동의 엑스로 타워라는 아파트입니다. 그 53층짜리. 거기도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듣자마자 아시네요. 네. 네. 야, 인천하면 그 아파트고요. 랜드마크인가 용현동. 봐요. 네네. 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을 하셔야겠는데 네네. 일단 네네. 세무 상담은 꼭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1가구 2주택자 개념은 이제 없어져요. 1가구 다주택자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유세 플러스 양도세 고민하셔야 되고요. 자녀분이 혹시 몇 있으십니까? 둘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분의 혹시 연령대가 이제 한 30대 말 됩니다. 집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결혼하셨는가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부담보증여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둘 다 괜찮은 거거든요. 네. 둘 다 네. 지금 용현동 쪽에서는 저게 트렌드 아파트고요. 여기 응암동은 이제 앞으로 이 앞에가 재건축 재개발, 증산동, 그 다음에 수색, 그 위쪽으로는 네, 네. 지금 위쪽에 이제 역촌동 위쪽으로 해가지고 대조동 일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막 움직이고 네, 네. 가로정비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네.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단독 세대나 빌라들이 다 부서지고 새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또 교통호재까지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그래서 네네. 보유하시는 게 맞다.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요. 둘 다. 네네. 그런데 놓기가 좀 아까우니까 저는 네. 물론 이제 증여에 대한 세도 지금 증여소득세를 좀 물리겠다는 구조로 가고 있지만 네네. 이게 두 개 다 놓기는 좀 아깝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담보명에서 증여 쪽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네. 부자가 사이가 안 좋아요.
네네네. 뭐 모두가 효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뭐 자식이 있긴 하지만 네네. 자식이 다 준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떤 노력에 대한 어떤 가치를 알고 이런 게 네네. 어떻게 되게 중요한데 이럴 때는 또 어떤 상황이 좋죠? 저도 아이가 넷이라서. 맞습니다. 네네네. 저도 손에 이렇게 꼽으면 다 뭐 안 아픈 손가락 안 아픈 없다는 손가락 말은 없죠. 있지만 네. 그래도 이 녀석은 이거 해줘도 되고 이 녀석은 뭐 아. 좀 이런 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혼자 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맞는데 맞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요 부모가 어느 정도 기초를 다 다져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꺾이고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를 갖고 사회를 있습니다. 부정할 수 있고. 네네. 그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충분한 부모들이 베이스를 좀 양분이 만들어주는. 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깔아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되게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됐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 주소와 또 궁금하신 점이 있은 분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저는 평택 죽백동에 포스코 더샵 미분양일 때 네네. 뒷동을 하나 샀어요. 네네네. 분양을 받았는데, 그리고 18년도에 분양을 받았고요. 네네. 2년 지난 다음에 올 6월 10일 날 거기가 집값은 많이는 안 올랐어요. 네네. 그 대신에 전세가 많이 올라서 네. 전세가 입주할 때 2억을 줬고요. 네. 그래서 1억 5천을 다시 더 올렸어요. 세입자한테. 네네. 그래서 3억 5천이거든요, 전세가. 네. 근데 이제 1억 5천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앞동을 하나를 더 또 계약을 했어요. 네. 그게 6월 10일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6월 17일 날 그 조정지역으로 평택이 다시 묶였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고민이 고민될 많아요. 수밖에 그래서 없죠. 어떻게 해야 네. 되나. 하나 뭐 하자마자 묶여버리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한번 천천히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재밌는 상황이에요, 반갑습니다. 그죠? 네, 6월 10일 날 아파트를 샀는데 6월 17일 날 일주일 정책이 만에. 나오면서 그죠? 네. 자, 일단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전세 대출 받은 거로 이렇게 추가로 산 거기 때문에 전세 대출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이제 올린 걸 가지고. 올린 거 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이제 다주택자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고 우리가 네. 이제 이렇게 보셔야 할 게 전세금이 막 오르는 지역은요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급이 없어가지고 집을 예.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집이 없어요. 집이 사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층이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많이 올려도 뭐 줄 서서 들어온다면 그렇죠. 그래서 네.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는 형태 이게 이제 서울시장이고요. 네. 여기 평택 같은 경우는 정반대예요. 집값이 미분양이고 앞으로 공급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하. 네. 집을 사는 게 맞을까? 집값은 안 오를 것 같은데. 집값이 안 올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자리는 찾아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집 사는 것보다는 전세로 살자. 그래서 전세 어떤 수요층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 수요층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오른 거예요. 전세 수요가 이 시장 자체가. 네네. 이 죽백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울림도 밑주자가 없었던 시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사가지고 계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예, 네. 예.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뒤쪽으로도 지금 요렇게 지금 넓은 택지 있죠? 네. 이 택지들이 앞으로 다 아파트 시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없이요. 지금 두 집 다 갖고 가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한 집은 놓는 걸로. 그러면
그러면 제가 18년도에 네. 그 미분양된 거 샀잖아요. 네네네네. 이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한 게 앞동이에요. 네네. 앞에가 배다리 호수가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동이어서 제가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네. 뒷동은 몇 년 안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올해. 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네. 올해 안에. 올 안에요? 예, 올해 안에. 왜냐하면 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과세 기준을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1가구 2주택자로 넘어가는 구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집이 몇 채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이 곳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 일자리 늘어나는 것 대비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시장 맞는 건데 네. 지금 공급량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논밭이 오히려 땅값이 많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네. 이 안쪽에 지금 아파트들 엄청나게 지금 공급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서 지금 죽백동 위쪽으로 비전동 위쪽으로 바로 빠지면 브레인시티라고 해서 지금 산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 주변으로 해서 이 밑으로 해서 지대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비전동 쪽으로 해서 공급되는 양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정리.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과거에 샀던 거를 정리하시던 지금 얼마 전에 사셨던 거를 정리하시던 둘 중에 하나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또 궁금한 게요. 네네.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1가구 2주택 그것도 없어졌나요? 1가구 2주택이 2년인가 3년 안에 매도하면 유예기간. 예,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요, 지금, 617 이전의 정책하고 지금 617 정책하고 6710 저번 주에 나왔던 정책하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 1일 이전에 다 팔으라는데 내년까지 버티셔갖고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올해 이제 종부세 기준으로 넘어가니까 12월까지 갖고 계시면 그러니까 올 12월 이전에 둘 중에 하나 정리하시는 게 맞다. 이 집으로 엄청난 차익을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 12월 안에 팔아야 된다는 거네요. 네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개념이 1가구 2주택에서 그 그냥 2년 다주택자로 안에 바뀐 3년 안에 그 파는 그런 이제 저기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빨리 하셔야 되고요. 지금 710 정책하고 617 정책하고 뭐 보완책이라는데 이거 보완책 아니에요. 완전히 다 바뀐 내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공급 어떤 여력이 없는 지역이라면 뭐 증여하든 뭘 하든 버텨보라고 하겠는데 앞으로 공급될 양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전세가율이 급격히 올라왔다. 50% 이상 올랐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서울의 집은 오른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쵸. 전세 물량이. 그쵸. 여기는 사느니 안 오를 거니까 전세 들어가서 해서 전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삼성맨들이 이쪽에 와서 집을 산 게 아니고요. 이쪽에는 전세로 들어오고 사고자 한다면 어디 사실래면 고덕지구 안에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안 맞는 시장이에요. 네. 어떻게 상담 잘 어떻게 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참고하시고요. 조금 더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바뀌니까 네. 뭐 7일 만에 바뀌신 네, 거예요. 시청자분들 어떤 호흡만 들어도 네네. 상당히 다 긴장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말해갖고 이게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실제로 이제 취득세나 보유세는 올릴 수 있지만 네네. 양도세라는 부분을 좀 문을 열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쉬워진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쉬워지는데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거고요. 그렇죠. 파는 것도 쉬워진다면 지금 대한민국 서울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활발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세금이 많이 걷어지는 증세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 제가 볼 때는
취득도 어려운 시장이고, 그러니까 매물이 없다 보니까요. 뭐 취득세를 올려서가 아니고 네. 취득세는 내가 필요하면 대가를 물고라도 사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매물 자체가 없는 시장, 거기다가 은행 대출을 꽉꽉 묶어놨기 때문에 취득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도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병훈 정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